대만 사태 때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하다. 중국이 해상 봉쇄라면 여기에 일본이 개입해서武力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카이치가 명백하게 선을 넘은 겁니다. 중국도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총영사가 그 더러운 목을 베줄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가 사실 제가 보기엔 외교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일사불란하기 때문에 일본에 가장 많이 가는 20% 정도가 중국인이랍니다. 직격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분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조한범TV 라이브 출발합니다.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국제 질서, 국제 정치는 날로 뜨거워지네요. 이번 주도 좀 소식이 많은데 이번 주는 한반도, 한미,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묶어서 이쪽에 좀 집중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여성 총리죠. 좀 약간 젠더의 위험성이 있는 말이지만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이 양반이 지금 뜨거운 감자네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다카이치 사나오라고, 사나이가 아니고 사나오라고 한번 말장난을 좀 해봤는데요. 왜 그런지 다 이유가 있었구나, 계획이 있구나 하는 부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은 이거였습니다. 일본 의회 예산 관련된 그 의회 국회에서 질의응답 때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분쟁에 개입을 선언한 겁니다. 명확히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이때 다카이치 총리가 8일 날이죠.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자, 두 가지입니다. 대만 유사시, 대만 사태 때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면서 평화헌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거는 전수방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우리는 전쟁 다시는 안 해. 남 때리지 않을 거야. 남의 일에 개입 안 해. 내가 맞을 때는 내가 방어해도 되지?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평화법 구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는 국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쟁이나 무력이라는 수단을 영구히 포기한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전쟁이나 무력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전력,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군대지만 일본 군대 이름은 뭐죠? 자위대잖아요. 나 보호하는 사람들이야 군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전권을 부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평화법이거든요. 그런데 아베가 2015년에 이 평화헌법을 우회하는 안보법제, 아베 이미 뭐 고인이 됐죠, 죽었죠, 피살 당했죠, 테러에 의해서. 자, 안보법제하라면서 뭐라고 말했냐? 이 안보법제가 뭐냐면은 이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허용하는 겁니다. 이 집단적 자위권은 뭐냐? 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나토 있죠? 나토 헌장의 5조에 회원국 1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싸운다. 이게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헌법에 따르면은 내가 남의 일에 개입 안 하고 전쟁도 안 하고 전력도 없고 교전도 안 하는데 아베가 슬쩍 틀었죠. 우회해서 안보법제를 통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건 뭐냐? 다른 나라, 동맹의 전쟁, 나를 도와주는 동맹에 참전할 수 있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평화헌법 정신을 부정한 겁니다. 명백하게. 이 당시에도 일본 국민들이 반대가 더 많았어요. 자, 근데 뭐라고 말했죠?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대만 유사시를 뭐라고 말했냐? 자, 여기 있죠? 야 의원 질문에 중국이 대만 해상을 봉쇄하면 전류위기 사태
일본 국가의 존립 위기 사태를 간주한다. 자, 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요건은 뭐냐? 국가 존립 위기 사태입니다. 자, 이 얘기를 말하면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무슨 얘기냐? 대만 중국이 해상봉쇄라면 여기에 일본이 개입해서 무력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천 동지할 일인 거죠. 왜냐? 이 평화헌법에 완전히 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아베조차도 이 대만 유사시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느냐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의 그 어떤 총리도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말로는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요?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국가 존립 위기에 해당하고 집단적 자위권, 미군과 함께 싸운다라고 지금 해버린 거예요. 경천 동지할 얘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 다카이치가 명백하게 선을 넘은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관행을 모두 다 깨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 예정된 거죠? 예정된 거죠. 자, 중국은 뭐냐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생각하고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생각하는 이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두 원칙, 사실상 하나의 원칙을 에 대한 도전은 목숨을 걸고 대듭니다. 근데 지금 다카이치가 이걸 선을 확 넘어버린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자, 이제 중국도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오사카에 있는 중국의 총영사가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 이건 죽음의 길이다. 이건 괜찮아요. 다카이치를 겨냥해서 그 더러운 목을 베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썼어요. 이건 제가 보기엔 아마 세계 외교사상 일개 영사가 국가 수반에 대한 최악의 비난이자 욕설입니다. 물론 지웠지만 바로 다 공개됐죠. 이거는 버릇나 난 그렇다. 이게 쫓아내야 돼요. 외교적으로 사실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누군가가 우리한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이거 용납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선을 넘어도 넘은 거죠.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완벽하게 선을 넘었고 이제 오사카 총영사는 더 넘은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선을 넘었으면 위에서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야, 너 왜 그러니?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외교부가 잘못 못 깨달은 일본 총리 대만 문제 불장난하면 타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윤석열 정부 때 우리한테도 한 말입니다. 이것도 선을 넘은 발언이죠. 자, 1차 다카이치가 넘었고 2차 이제 드디어 이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제가 아까 8일이라고 그랬죠? 8일 날 그 야당의 그 국회에서 예산 심의에서 질의에 다카이치 총리가 8일 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다뤄드렸는데 이 5일 날 중국이 바로 요 푸제남 시진핑의 자존심 최초의 평가파남 요거는 이제 중국 최초의 항모 랴오닝이고 똑같은 게 산둥이거든요. 이건 이제 80년대 진수한 갖다가 고철 뜯어서 만든 거고 요 스키점프 대형의 항공모함과 이 평가파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기다가 미국만이 있는 캐터펄트 전자기식도 장착했다고 그랬어요. 한계가 많지만 여기에 시진핑이 가서 아주 자랑스럽게 진수시켰거든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푸젠이었거든요. 푸젠. 이 항공모함이 푸젠. 원래 이 중국 항공모함을 요 딸에내서 랴오닝과 산둥은 만들어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 푸젠함은 상하이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 푸젠 여기 바로 푸젠은 바로 대만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이 푸젠함이냐? 이 푸젠성은 대만 침략, 대만 합병, 중국 통일의 이 상징이 바로 푸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저 항공모함에다 푸젠함이라고 언제요? 5일 날 저렇게 자랑스럽게 푸젠함을 취역시켰고 그리고 요 제1도련선 이 1도련선이 이제 중국이 거놓은 중국이
절대적으로 여기 일본 끝에부터 내려오는 남중국 동중국해 여기 대만 들어있죠. 한반도도 들어있어요. 이 자존심 대만 수복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담은 이 푸젠함을 5일날 진주시켰는데 언제라고요? 다카이치는 8일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얼굴에 사실은 침을 뱉은 거죠. 심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대만 통일할까라고 하는 푸젠함을 5일날 진주시켰는데 8일날 대만 유사시 다 전쟁 개입할 거야? 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시진핑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게 또 우리한테도 여파가 와요. 여파가. 자, 근데 이 8일날 말하기 전에 8일날 다카이 총리가 이제 지금 대만 얘기를 했는데 7일날에 7일날 이 이제 보도가 됐죠. 뭐냐? 우리 블랙 이글스 지금 두바이 에어쇼 중동 최대 에어쇼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두바이 에어쇼. 블랙 이글스가 두바이까지 가려면 두세 번 정도 급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아니니까 전투기는 반경이 짧으니까 항속거리가. 대만 가오슝이나 아니면 싱가포르. 근데 이번에는 사전에 오키나와에서 급유를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던 모양이에요. 사전에 양해가.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결정을 안 했을 리가 없죠. 갑자기 일본이 이 블랙 이글스의 이 급유, 중간 급유를 거부했어요. 이유는 뭐냐? 우리 블랙 이글스 비행단 TOC-B로 이루어진 세계 최정상급 그 비행단이죠. 고개 비행단이죠. 왜 거부했냐면 블랙 이글스 우리 비행단이 독도 상공을 비행했대요. 그게 이유예요. 독도 상공. 우리 영리를 또 건드리는 거죠. 독도 상공은 우리가 우리 영공을 비행을 했는데 다카이치가 그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걸 이유로. 그래서 지금 가오슝이나 싱가포르를 바꿔야 되는데 나라 일이라는 게 갑자기 뭐 이렇게 꺾어지나요? 일정이 촉박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중동 최대 에어쇼인 두바이쇼에 우리의 에어쇼를 선보일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무산됐어요.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파만파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 그러면 니네들이 그렇게 그러니 지금 다카이치 경주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우리가 먼저 일본까지 갔잖아요. 사상 처음으로. 잘해보자고. 미국 가기 전에 일본 먼저 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일본 축제에 우리 군함대 파견 보류. 취소. 그다음에 한일 해군 간의 공동 수색 훈련 보류라는 카드로 지금 카드를. 자, 지금 다카이치는 어떻게 했죠? 지금 양쪽 시진핑은 정면으로 뺨 때리고 우리한테도 지금 뒤통수 치는 일을 지금 한 거죠. 다카이치가.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제가 써놨죠. 무슨 계획일까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다카이치가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엔 외교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이에요. 일본 다카이치 취임한 한 달 앞두고도 지지율 고공행진. 원래 일본 총리들은 취임을 하면 취임 초기에는 이 지지도가 좀 높아요. 높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지금 치고받는 이 상황에서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해요. 같거나. 여기 나오죠? 내각 지지한다는 응답 69%. 출범 초보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우리가 얘기했던 극우, 강경파의 발톱을 내세움으로써 지금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거죠. 싫지 않은 거죠. 자, 또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이거는 지금 제가 분명히 선을 넘은 발언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찬성이 49예요. 반대는 44고. 뭐죠? 다카이치가 잘했다는 거죠. 참 독특하죠. 대만 문제인데 대만 유사시에 개입하겠다는 걸 평화헌법 정신을 부정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 더 높냐는 거예요. 다카이치는 이 수를 읽은 거죠, 지금.
극우 우경화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이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익 참정당, 이 전 세계의 지금 우경화, 그 다음에 영국의 영국 개혁당, 독일의 AFD, 그 다음에 프랑스 르펜, 그 다음에 이태리 멜로니, 아르헨티나 밀리에 다 극우죠. 극우죠. 이 극우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일본도 이 참정당이라고 하는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자민당은 오히려 다카이치는 자민당이잖아요. 자민당의 의석은 주는데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이고 이 극우의 우익 참정당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카이치는 뭐죠? 지금 일본 자민당의 기성의 어떤 기반보다는 우경화하고 있는 극우가 돌풍을 일으키고 이 바람을 지금 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일본이 그럼 왜 우경화하느냐? 바로 지금 대만 유사시 지금 49%가 지금 동의한다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위죠. 2010년부터 지금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게 바로 이 센카쿠 다오이다 이것 때문입니다. 영토 문제 때문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해양 진출, 푸제남도 역시 마찬가지고 항모도 진출하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의식이 아주 커졌어요. 일본 내에서.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 이걸로 인해서 국방예산 확대,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자위대인데 의도맞으면 막아야 되는데 반격 능력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뭐예요? 공격한다는 얘기죠. 이 논리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 중국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분노, 증오, 내부 이런 것들이 지금 대만 문제 유사시 개입 이것과 지금 결부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장기 불안, 사회 불안입니다. 여기 잃어버린 30년 나오지만은 장기적인 불안, 그다음에 일본은 다이내믹이 없어요, 지금. 다이내믹이. 그러니까 강한 국가, 강한 리더십, 그런 보수 민족주의 정당들이 지금 호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G2였거든요. 1980년대, 90년대. 그런데 지금은 G3도 아니에요. G4도 아니에요. G5까지 지금 밀려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중국, 독일, 인도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 G2에서 G5까지 가니까 자존심, 정체성, 여기에 대한 좌절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역시 아베 신조, 일본 우경화의 제도적인 어떤 정착을 시킨 인물이고 안보법제에 지금 다카이치가 얘기하는 집단적 자위권, 반격 능력, 평화헌법을 부정하는 군사 대국화 이게 다 여기 담겨 있거든요. 전통 강조, 애국심 강조, 그다음 역사 수정주의. 이건 뭐냐? 태평전쟁 우리가 잘못했어. 이거를 수정하는 걸 역사 수정주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 잘못 안 했어. 과거사, 위안부, 강제징용 다 우리 책임 아니야? 이런 거죠. 그다음에 고령층이 일본은 급속히 고령화하고 있죠. 그럼 고령층은 아무래도 보수 정당의 지지 기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일본의 우경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일본 참정당은 여기에 지금 기반을 두고 있는 거. 그다음에 다카이치도 바로 이 우경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자, 일본 참정당이 바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보수 민족주의, 반지성주의, 음모론, 포퓰리즘. 그러니까 유럽의 AFD, 독일의 나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르펜의 프랑스, 여기가 좀 비슷해요. 민족전선과. 그리고 SNS나 유튜브 이런 걸 활용한 아주 감정적인 동원. 딱 정확한 극우 민족주의, 일본인답게라는 표현을 써요. 일본인답게. 역사수정주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전쟁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다음에 백신 혐오, 과학 불신. 이것도 트럼프랑 좀 비슷하네요. 그다음에 국방력 대폭 강화, 국가 정체성, 반글로벌리즘, 반엘리트, 고립주의, 일본 고립주의. 이게 일본 참정당이거든요. 이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다카이치도 바로 이런 기존의 자민당보다는 좀 더 우경화한 극우 쪽으로 붙어서 지금 중국과 치고받고 있는 거죠. 거기 우리도 지금 거기도 거부했고. 자, 이게 사실 이제 다카이치가 오버하는 바로 비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뭐냐?
고이즈미 신지로 이거 고이즈미 전 수상 일본 정치의 아이콘 김정일도 만났었죠. 아들이거든요. 사실 일본의 차세대 주자 정치 아이콘이거든요. 이번에도 일본 이 고이즈미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9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고이즈미는 자민당 의원 지지가 72%였어요. 하야시 관방장관이 57%, 다카이치는 37%밖에 안 됐었어요. 제일 자민당 의원 내 기반은 취약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민당원 이건 뭐냐? 일반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원이니까 일본 국민들의 여론에 가깝겠죠. 그건 다카이치가 1위였어요. 고이즈미가 2위고 하야시는 꼴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자민 당내 기반보다는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 여론에 더 민감하게 지지 기반이 컸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저 아베가 잘했느냐? 지금 내부에서는 지금 지지 기반은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본다. 이 다카이치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산된 정치적 실수처럼 보이는 발언. 왜냐? 그러면 발언 철회할래?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그랬더니 철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철회할 뜻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처음에는 야당 의원 질문에 말 실수처럼 보였는데 두 번째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지지율은 올라가요. 계속 지금 유지되거나. 그러나 그 후과는 쉽지 않을 거다. 자, 여자 아베라고 뭐 젠더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뭐 일본에서 한 말이니까요. 아니다 저는. 그냥 여성 총리다. 자, 아베 정치적 고단수와 다카이치의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9년 이미 고인이 됐죠. 아베가 이 트럼프 대통령, 이게 머리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논이 어디에 내렸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일본의 호위함이라고 그랬는데 항공모함이잖아요.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개조해서 F-35B를 무려 12대를 실을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리킨 이게 바로 항공모함 경항모 카가입니다. 카가. 이 카가는 일본의 자존심이에요. 왜냐? 진주만 공격 때 쓰였던 항공모함이 바로 카가거든요. 카가. 이 트럼프가 이 머리논을 타고 이 카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아베한테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죠? 일본의 자존심인 항공모함에 미국의 대통령의 머리논이 내린 거죠. 자, 이게 아베의 화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베는 친미였어요. 친미지만 그 내면에는 뭐라고요? 일본의 태평양전쟁에 자존심이 숨어 있는 거죠. 아베 그 외할아버지가 바로 1급 전범이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는 친미처럼 보이지만 일본 말로 혼내. 일본 내 그 머릿속에는 일본의 자존심이 숨어 있었거든요. 이게 아베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5년 요거 9월에 트럼프가 지금 연설하고 다카이치 신났죠? 막 손 들고 난리가 났죠? 이건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일본 최초 여성 총리다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가 신나서 손을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냐? 요코스카항에 있는 바로 미국의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요코스카항이면 일본이잖아요. 미국 항모가 요코스카항을 기지로 로널드 레이건 갖고 이제 지금 조지 워싱턴이 와 있거든요. 이 조지 워싱턴 일본에 있는 미국 항모에 트럼프가 연설하는데 손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딘가 좀 어색하죠. 기분이 좋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베는 일본의 저력과 미국의 힘을 협력하고 싶어 했는데 아베는 아니잖아요. 그냥 미국 항모에서 좋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머리론도 같이 타고 갔어요. 그렇게 보면 아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무게감과 다카이치의 무게감은 제가 보기엔 비교가 안 된다. 자,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사드 때 한한령 내렸었죠. 지금 중간역 매체 어떻게 해요? 자, 이래 반격할 준비돼 있어. 제재 및 정보 교류 중단이야. 자, 일 총리 대만 개입 발언 중공세 수위 강화, 중해경은 생각을도 순찰. 그 다음에 어제부터
19일까지 서해 일본 쪽을 향해서 물론 해안입니다만 사격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자, 여행 유학 중단 자제령을 내렸어요. 이거 자제령이 아니에요, 사실은. 중국은 일사불란하기 때문에 여행 유학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거고, 이제 영화 상영 이제 짱구는 못 말려도 지금 중단되게 생겼습니다. 자, 일본에 가장 많이 가는 20% 정도가 중국인이랍니다. 그리고 그 와서 쓰는 돈의 30% 정도가 중국인들이 쓴대요. 이제 직격탄입니다. 아마 이 피해 일본 업체들이 계산하는 게 20조가 넘는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많은 반격 조치. 이제 그 다음은 뭘까요? 자, 일본의 약점이 또 있죠. 수산물. 후쿠시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일본 불매운동. 또 뭐가 있죠? 마지막 트럼프도 무릎을 꿇은 이제 히토류 수출 중단. 그러면 일본 제조업은 지금 직격탄을 맞게 돼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바로 요 센카쿠 열도입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감정을, 혐중 감정을 갖는 게 그 트리거 촉발연이 바로 센카쿠거든요. 센카쿠 열도. 이 센카쿠로 중국이 항공모함을 보내. 지금 이 동중국해 쪽으로 중국 해경이나 함정의 출현이 더 잦아지고 있어요. 아마 푸제남이나 산둥함, 랴오닝 같은 것들이 센카쿠 열도 인근으로 출동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한 무력 대치나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시진핑은 푸제남이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 취역 3일 뒤에, 그리고 중국의 핵심인 대만을 건드렸고,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중국과 대립전선을 유지하면서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미 기회가 있었죠. 중화시킬 만한. 자, 일본 당국은 입장이 달라요. 그건 총리 개인적인 의견이고 우리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카이치는 그 입장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일본이 외무성 국장을 중국에 급파했거든요. 근데 총리가 사고치고 국장에 가서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시진핑 아마 뿌리 여기까지 나 있을 텐데, 그럼 양측의 충돌은 T4 태소로 갈 거다. 선을 넘은 다카이치상,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따거 시진핑, 이쪽이 지금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지금 사실. 지금 서로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다카이치가 지금 고단수처럼 보이지만 전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겨냥해서 중관료가 그건을 하고 있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을 합니다. 의외의 답변을. 중국보다 동맹이 우리를 더 이용했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지금 그거를 한 중국을 지금 힐책을 해야 되는데 동맹이 어디죠? 일본이 우리를 더 이용했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갈려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하고 겨우 무역 합의를 봉합했잖아요. 콩 때문에 농민들 지금 지지 다 잃 뻔했어. 히토류 때문에 제조업 충격받을 뻔했어. 겨우 봉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충돌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또 미국은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뭐라고 말했느냐? 일본을 이해한다. 일본을 이해한다. 일본이 방위비, 국방비 5%까지 늘리는 거를 2%도 겨우 올리는데 보고 싶다. 지금 뒤에서 웃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발뺌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했던 후방 지원이 지금 트럼프 입에서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일본에 왔을 때 환대를 했는데. 그다음 이겁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게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거든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때죠. 미국은 아시아에 나토가 없으니 한미 동맹도 되고 미일 동맹도 되는데 중국 잡으려면 한미일 동맹이 돼야 되는데 한일이 안 되니 아주 그냥 손을 잡게 하려고 아주 그냥 난리를 쳤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덥석 손을 잡았잖아요. 우리 괜찮아. 과거 다 잊어. 미래로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바이든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때 나 오늘 너무 행복해 그랬거든요.
자, 트럼프 때도 바로 한미일 3자 협력은 중시합니다. 왜? 중국은 압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뭐라고 들어있죠? 이렇게 들어있어요. 양 정상은 한미는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근데 등을 쳐요? 이 블랙 이글스 급유를 거부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고를 쳐나요? 지금 우리 두바이도 못 가게 해요? 그럼 지금 우리로선 당연히 일본에 군악대 안 보내 한일 군사협력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기분이 좋겠어요? 미국 한미일 협력을 하는데 다카이치가 한국에 등을 치면 이걸 지금 미국의 전략가들이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랙 이글스 급유 거부 의도적으로 이미 경제 에이펙 전에 확인됐다는 거예요. 결정됐다는 거예요. 다카이치가. 두얼고를 하고 온 거죠. 미국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다음에 우리는 조인트 팩트 시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양 정상은 대만을 넣었어요. 미국이 원하니까. 뭐 중국은 불편하겠지만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 이거 중립적이잖아요. 근데 다카이치는 어떻게 말했어요? 대만 유사시 국가 전략 위기고 집단적 자유권 행사한다. 개입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건 사실 전략적 모호성이거든요. 대만을 넣었지만. 자, 이렇게 보면 사실 한미일 3자 협력을 원하는 미국한테도 다카이치는 사실은 지금 미국이 원하는 뜻을 반하고 있는 거죠.